안녕하세요. 노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시니어 리해빌리테이션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는 노인의 이해 및 건강 문제, 노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이해 및 건강 문제는 노인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노인의 기준은 총 65세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에서 1970년대 31%에 불과하였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9.1%로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2018년에는 노인의 인구가 14%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무려 37.3%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로는 이제 경로당, 노인정, 노인대학, 요양원,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노인의 질병 문제는 이제 주로 근감소증, 관절염, 심부전증, 당뇨병, 호흡기 질환, 우울증, 뇌졸중, 파킨슨 치매, 골다공증, 영양결핍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퇴행성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뇌졸중, 파킨슨 치매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수발 문제, 즉 노인의 케어 문제에서 21세기의 과제는 사망률, 즉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21세기의 의료의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이라든지 운동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자리 잡고 있고요. 재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누워 있는 습관이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근감소증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머슬 아트로피가 아니라 sar코페니아라고 해서 노인의 전반적인 근육의 영양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생기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근감소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장 기능이라든지 면역력, 그 다음에 2차적인 합병증까지도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가정에서의 이제 독립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목적은 이제 질병 예방이 목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로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 치매 예방하고 낙상, 당뇨, 고혈압, 근골격 및 신경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은 뇌졸중, 파킨슨, 치매, 주로 브레인, 뇌 쪽에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손상을 말하고 근골격 질환은 말 그대로 이제 허리 요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발목 통증, 그 다음에 목 통증 같은 그런 이제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활의 트렌드가 예방입니다. 질병을 걸린 이후의 재활도 정말 중요하지만 질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한 요즘 현대사회 의학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감소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대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치매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치매 전 단계가 또 있는데 주로 치매 전 단계에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MCI가 있어요. 그래서 MCI를 치매 전 단계에서 진단을 받고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은 이후에 그거를 이제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노력하는 이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좀 다른 업체하고 조인을 해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이용한 앱을 사용을 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가정에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집에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가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식품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태블릿 PC 안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거기에 녹화를 해놔서 그거를 보고 영양 관리라든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고, 또 학습을 통하여 또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기억을 하면서 또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이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정말 요즘은 암보다 무섭다고 하는 게 치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치매를 예방함으로써 정말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재활 프로그램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부상 예방을 위하여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은 관절이라든지 근육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골반 스트레칭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굽힘하고 다리를 양쪽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이때 이제 손바닥을 붙이고 다리를 좌우로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목에 베개를 끼고 있는데 되게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베개 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정말 베개 뺨으로써 많이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오히려 그냥 베개를 그냥 껴주고 운동을 진행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억지로 각도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상 각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그것도 좋은 재활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시면은 베개 그냥 껴주세요. 베개 껴주시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이블탑입니다. 테이블탑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등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무릎을 굽힘한 상태에서 팔은 11자로 위로 올려주며 복부에는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하면서 한 20초 정도 유지하고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을 하고 10회 정도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렸을 때 한 20초 정도 호흡하면서 유지를 하고, 이 운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10회 정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 주면 좋습니다. 테이블탑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단련이 되고, 이제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코어 근육도 많이 단련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다리 들기인데, 싱글 레그 에서사이즈라 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운동 쪽 다리를 펴주고 반대측 다리는 이제 지면에 붙여주면서 운동 쪽 다리를 발등 굽힘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바닥에 대고 그대로 누르면서 운동 쪽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굽힘한 다리는 이제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해주고, 운동 쪽 다리는 한번 들어 올렸을 때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 10회 이상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배 고등근하고 배 빗근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배에 힘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등 굽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부에 있는 근육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 다리를 싱글레그 에서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한쪽 다리를 든 상태에서 발등을 구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발등 굽힘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다리를 구부려서 90도에서 구부려서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이해를 못 하셔서 그냥 두 다리를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바닥을 붙이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뇌졸중 환자분이신데 한쪽 다리를 들게끔 싱글레그 엑서사이즈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리가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려고 막 큐를 줘도 그 큐를 듣는데도 신체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부에 있는 힘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를 올렸을 때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꾸 옆에서 큐를 주고 자꾸 다리를 들게끔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레그레이즈는 두 다리를 드는 운동으로서 이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누르고 골반은 이제 중립 자세로 유지합니다. 발등 굽힘을 하여 두 다리를 10초 이상 그대로 든 상태에서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레이딩을 할 때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시선이 발등 쪽으로 향하도록 고개를 굽혀줘요. 그 상태에서도 한 10초 정도 유지하면은 이 복부, 하복부 쪽에 있는 그 근육들을 많이 단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그레이딩을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요. 된다, 좀 유지한다 싶으시면은 한번 그레이딩을 해서 좀 더 운동을 어렵게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너무 과도한 운동을 통하면은 너무 지쳐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리고 기력도 재활치료실 오자마자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시키면은 또 이 운동 자체가 재미가 없고 힘들고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억지로 그레이딩까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냥 한 2단계 싱글레그 엑서사이즈를 할 때 다리를 좀 드는 정도로 해주셔도 좋고, 각도도 너무 많이 올리라고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좀 발등이 발 뒤꿈치 뼈가 바닥에 좀 주먹 하나 정도 뜰 정도도 좋으니까 좀 가볍게 좀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 포스추어 엑서사이즈로, 브릿지 자세는 이제 교각 자세 운동 같은 경우는 코어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고, 척추 세운근과 코어 근육, 큰 볼기근과 넙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의 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안정성 증진에도 좋고 평근의 긴장도를 증진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행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좀 많이 적용을 시켜줘서 척추도 많이 세워지게끔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섰을 때 선자세에서 보행을 하는 게이트하는 자세에서도 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 중에 하나가 교각 자세 운동,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제 두 다리를 이제 굽힘 시켜주고 이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요. 다리는 11자로 유지해 주시고 손바닥은 지면에 누르면서 1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하고 뒤통수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베개를 뺐잖아요. 여기 베개를 뺐어요. 왜 뺐냐면은 베개가 있을 경우에는 목에 있는 커브가 좀 많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 뼈와 뼈 사이가 디스크가 좀 벌어지고 좀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각도가 많이 틀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목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베개를 뭐 껴줄 때는 껴주더라도 그래도 브릿지를 할 때는 좀 베개를 빼주면 어떨까? 좀 브릿지를 할 때도 베개를 껴주면 목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그 푸시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넙다리 네갈레근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해 주는 건데,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반이 안테리어 틸트, 즉 허리를 곧게 펴주는 자세가 유지가 돼야 코어 근육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허리가 너무 구부정하신 분들은, 즉 카이포시스가 있으신 분들은, 스콜리오시스나 카이포시스나 동시에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피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으로 다리를 밀 때 허리를 구부려 주시고 라운드 숄더가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할 때. 근데 이때는 허리를 피게끔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고, 강압적으로 그 트레이너가 억지로 막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를 필 수 있을 만큼 큐를 주고 다리를 밀 때 너무 쭉 미는 게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최대로 밀 수 있을 만큼, 즉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밀면서 좀 어느 정도까지만 밀고 쭉 폈을 때 자세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억지로 쭉 펴서 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밀 때도 너무 이제 자세가 무너질 정도로 밀지 않게끔, 같은 말이긴 한데 무너질 정도로 밀지 않게끔 그게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관절이 많이 찝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이 찝히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는 게 필요한데, 먼저 다리 밀기 운동을 진행해 줄 때 그 고관절이 좀 통증감이 있다. 많이 예를 들자면은 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밀려고 할 때 고관절이 아프다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타구니 쪽이 매우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세가 어느 정도 많이 틀어졌는지도 확인해줘서 좀 어느 정도 찝히지 않게 통증이 없게끔 유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세라밴드를 발바닥 중앙에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손은 그림으로 보이듯이 당겨주시고요. 세라밴드에 저항을 주면서 이제 밴드를 밀어주는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등 굽힘을 유지해주고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허벅지힘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느끼면서 10회 반복하면서 10초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벌림 운동으로 힙 에이비덕션 에서사이즈, 중간 볼기근과 허리 네모근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중립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정렬하고, 두 다리를 굽힘한 상태, 첫 번째 방법이고, 굽힘한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 쪽으로 올려줘서 10초간 이제 유지해주면서 10회 반복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방법은 어르신들이 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좀 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근육도 이제 중간볼기근이 매우 없으신 분들은 정말 들어 올리는 것도 매우 힘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처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게 너무 쉽게 하신다 싶으시면은 그레이딩을 줘서 세라밴드를 허벅지 중앙에 걸고 저항을 주면서 운동하면 근력 강화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리를 천장 쪽 방향, 운동 쪽 방향의 다리를 펴주시고요. 발등 굽힘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운동인데, 사이드로 올렸을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씩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이것도 그래도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은 되신다 싶으시면은 한번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두 번째 방법은 정말로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자세도 이제 많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자세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볼기근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펴 운동입니다. 니 조인트 이스텐션 에서사이즈. 코어 근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 근육을 사용하려면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넙다리 네갈래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를 붙이고 무릎과 발은 일직선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두 다리를 천천히 무릎 펴을 하고 발등 굽힘한 상태에서 10회 반복 운동을 하고 10초간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그레이딩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레이딩을 줄 때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고, 아니면은 세라밴드를 묶어서 그 살짝 다리를 벌림한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펴 운동도 해도 정말 볼기근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특히 누워서 침상 생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의 시설에서 주로 편마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하지의 신경마비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요통이 정말 심하신 분들, 근골격 쪽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앉은 자세에서 운동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 앉은 자세에서 운동을 가능하면 정말로 무릎형 자세에서 정말 유지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신 분들도 먼저 처음에는 이제 등장성 운동보다는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 해서 정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근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해 주면은 좋고, 또한 이제 선 자세의 기능이 안 나오고 앉은 자세에서도 기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겨우겨우 앉기가 가능할 때 그때도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발등 굽힘을 하고 유지를 해주는 운동, 등척성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힙 조인트 플렉션 에서사이즈입니다. 이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주면서 코어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 엉덩허리근 일리오소아스 머슬을 같이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고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고 한 다리씩 이제 몸 쪽으로 굽힘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10회 반복 운동을 하면서 10초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엉덩허리근을 좀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반이 찝히면 찝힐수록 너무 아프고 통증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에 인대가 좀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를 운동을 통증이 있는데 시키면은 오히려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스트레칭을 적용을 해주고 충분히 그 짧아진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그 부위들을 충분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틀어졌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각도도 너무 막 많이 올리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까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올려주면서 운동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근력 코어 근육이라든지 엉덩허리근의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레이딩을 주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 PPT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더 좋은 강의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